어떤 군사 공격이 있었는데 그 뒤에 숨겨진 진짜 표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미국 이란 분쟁의 이면을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사건은 굉장히 극적인 군사 공격으로 시작하는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전장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의 핵심 주장이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분쟁의 본질은 사실 군사적인 게 아니라 거대한 경제전쟁이었다는 거죠.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왜 갑작스러운 공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미국의 계산 착오, 그리고 이란이 준비한 경제 전쟁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더 큰 글로벌 권력 게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결국 이 공격이 어떤 역효과를 낳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갑작스러운 공격입니다. 모든 건 정말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기습으로 시작됐어요. 미국이 의회의 핵심 권한인 전쟁 승인 절차를 사실상 무시하고 군사행동에 나선 거죠.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이 전쟁 결정이 내려진 방식인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사실상 건너뛰면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정말 극소수의 행정부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밀어붙인 공격 계획에는 처음부터 아주 중대한 판단 착오가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을 보면 이란의 군사 구조나 뭐랄까 그 회복 탄력성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길어야 한 48시간이면 끝날 거다 이렇게 예상했던 작전이 시작부터 완전히 엇나가기 시작한 거죠. 아니, 미국이 대체 왜 이렇게 틀렸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란이 가진 아주 독특한 방어 전략, 바로 이 모자익 방어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게 분산되어 있고 또 중복되어 있고 심지어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이런 시스템 때문에 미국이 기대했던 소위 지도부 참소 작전, 그러니까 머리만 치면 끝날 거라는 계획이 애초에 먹힐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머리를 잘라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구조였던 거죠. 자, 그럼 이란은 군사적으로는 못 이긴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럼 진짜 계획은 뭐였을까요? 그 답은 군사력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로 경제에 있었습니다.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숨통이라고 할 수 있는 곳,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이 길목을 틀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단순히 군사적인 충돌을 넘어서요, 유럽과 아시아 경제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하기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근데요, 이란의 전략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목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이 가진 글로벌 파워의 심장, 페트로달러 시스템 자체를 겨냥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숫자 보이시죠? 이게 바로 미국의 국가 부채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엄청난 빚이 유지가 되는 건 오직 전 세계가 석유를 사기 위해 미국 달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이 달러 수요가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걸프만 국가들이 우리 이제 달러 말고 다른 돈, 예를 들면 위안화로 석유 팔아볼까?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 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란이 일으키는 불안정은 이런 위협을 훨씬 더 키우는 역할을 했고, 어쩌면 미국의 이번 공격은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아주 필사적인 조치였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분쟁은 단순히 미국과 이란, 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훨씬 더 큰 판, 바로 글로벌 권력 게임의 일부였던 거죠. 자료에서는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중동을 장악해서 중국의 목을 조르는 스위치로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중동의 에너지를 틀어쥐어서 중국의 에너지 공급을 막고 결국 중국의 부상을 멈추게 하려는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의 한가운데 바로 이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석은 이 지역의 아주 오래된 지정학적 목표, 이른바 대이스라엘 구상이라는 걸 지목합니다.
이란을 공격하는 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거대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한 수였다는 해석이죠. 자, 그런데요. 미국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공격을 시작했잖아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 공격이 오히려 미국이 그토록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 결과를 불러왔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역효과가 났다는 거죠. 여기에 정말 엄청난 역설이 있습니다. 보세요.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겠다고 공격을 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암살된 최고 지도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핵무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자기 손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막고 있던 신학적인 빗장을 풀어버린 셈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을 혼자 두려고 했던 시도가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 핵을 가져야겠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심지어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러시아와 같은 나라와 더욱더 가까워지게 만든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미국은 낡은 세계 질서를 지키려다가 의도치 않게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더 앞당겨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